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영호입니다.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은행의 대표적인 진상 유형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이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행원으로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농협은행 면접에서도 실무자 면접과 그리고 심층 면접이 제3차 면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치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면접 유형 모두에서 상황 PT 유형으로 진행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일반 심층 면접 과정 속에서도 간단한 상황을 제시해주면서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진상 유형에 대한 대처법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팁을 좀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진상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클레임과 컴플레인이라는 말을 지금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클레임은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을 둔 불만을 뜻합니다. 그리고 컴플레인은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불만을 뜻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이 차가워서 환불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고객이 있다면 이것은 클레임이 아니라 컴플레인에 해당하겠죠. 근데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님이 있었을 때, 실제로 보니까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었다면은 이건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을 둔 불만, 즉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원으로서 고객의 불만이 과연 클레임인 것인가 컴플레인인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상의 정의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진상 예시를 좀 써놨는데요. 고객의 요청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편타당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 것은요, 오해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이 결론적으로는 클레임보다는 컴플레인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거나, 혹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긴다거나, 그런 유형들을 진상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해주는지를 따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가령 다른 A라는 은행에서는 계좌 내역을 이제 조회를 해봤을 때 평균 잔고나 이런 평균 금액이 나오는데, 왜 너네는 평균 금액이 안 나오냐, 이거 나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요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점 점포에 갔을 때는 내가 대리인 위임장이 없어도 업무를 처리해줬는데 왜 너네는 해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펀드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있고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은행원들이 각종 서류에 사인을 하게끔 요구를 하게 되고, 불안전 판매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정확하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환불을 해달라, 내 손해를 메꿔라 라는 그런 요구는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요구 사항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 응대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대응을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나 급하다, 나 이제 바로 어디 가야 된다 이러면서 무작정 막무가내로 새치기를 하려는 분도 간혹 존재를 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대출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대상자가 아닌데, 정책 자금에 대해서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 회사가 아닌데 왜 안 되냐,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작정 좋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것, 예적금 상품의 이율을 높여달라라든지, 그리고 송금에서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출 연장을 할 때 금리를 더 낮춰달라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무작정 해달라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를 강요하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대표 유형들을 진상의 대표 유형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난 행원으로서 어떤 대처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고방식 등을 미리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 두셨다가 실제 면접장에서 답변으로 유려하게 내뱉으시면은 면접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대처법은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뭐 정말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도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내부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내부 업무 처리 프로세스, 내부 전산망에 입각한 업무 처리 프로세스 등을 항상 준수하시면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으로서는 원칙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안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이건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맨 먼저 전달하는 것은 오히려 컴플레인의 강도를 키우는 그런 반작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각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은행원이 줄 수 있는 혜택,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서 조율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직 지향성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고객 만족이 항상 최우선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 조직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선에서 달성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조직 지향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공개용 컨텐츠다 보니까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못하였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듣고 싶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실무자 면접 완벽 대비 백서라고 해서 133쪽짜리 분량의 자료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17개에 달하는 각 문제 상황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한 디테일한 해설과 그리고 대응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쳐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또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